안녕하세요.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환자분들 중에 혀 뿌리 쪽, 혀 깊숙한 곳에는 백태가 많이 두껍게 끼어 있고 혀 끝부분은 백태가 없고 붉으면서 혓바늘이 돋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썸네일로 이 사진을 선택했는데요. 이렇게 혀 깊숙이 백태가 있으시고 또 잘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설유두가 팽창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고요. 맨 끝에는 이렇게 돌기같이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런 현상은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혀가 아프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이게 같은 환자분이시거든요, 계속. 자, 우선 이제 혀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이 환자분의 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혀가 아파서 오신 분인데요. 이렇게 혀가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화끈하고 열이 나고 혀가 뭐 구내염 같은 게 생긴 것이 아닌데도 혀가 쓰라리고 아픈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보통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젊은 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지만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많이들 생기는 병인데요.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통증이 만성화되다 보면 입맛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미각을 잃으시고 입에서 쓴맛이 느껴지거나 뭐 피맛이 느껴지거나 이런 이상 감각까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병인데요. 저희 한의원은 혀를 많이 보는 한의원이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. 이 환자분 혀를 이제 처음 볼 때요.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혀 깊숙한 곳에는 백태가 많지만 혀 끝에는 이렇게 백태가 벗겨져 있다는 건데요.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혀 끝은 상체를 의미하는 거고요. 혀 뿌리는 하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하체 쪽에는 백태가 많이 끼는 것을 봐서는 좀 냉증이 있거나 기혈이 잘 순환되지 않는 순환장애가 있으신 반면에 상체 쪽으로는 열이 올라오고 있으시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혀끝을 보면 혀끝이 좀 울퉁불퉁하시죠? 이렇게 혀에 이빨 자국이 찍히는 것을 치흔이라고 하는데요. 혀끝에 이빨 자국이 생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장애,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으로는 그런 걸 알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, 혀 측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. 전면 모습을 봐도 이렇게 혀 갈라진 모습이 보이시죠? 그런데 측면을 보면 얼마나 갈라졌는지 그 깊이감이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측면을 또 보는데요. 이렇게 혀 가운데에 일자형 갈라짐이 있으시죠? 이렇게 일자형 갈라짐, 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위 식도가 좋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면도 저희가 보는데요. 이 면이 이제 혀가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갈라지시거든요. 근데 이쪽 부분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지만 이쪽은 좀 더 심하신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갈라지고 울퉁불퉁 치흔이 있으면서 이렇게 세로로 갈라지는 선이 보이시죠? 요런 거. 근데 요런 게 더 심해지면 실제로 갈라지세요. 그렇게 되면 혀 가장자리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아프시게 되죠. 자, 요거는 이제 같은 환자분인데 후레쉬를 켜고 찍은 거예요.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은 백태 상태나 뭐 갈라짐의 깊이 또 이렇게 혓바늘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혓바늘 이렇게 보이시죠? 그래서 이 환자분들 치료할 때 한약을 한 달분 드시고 두 번째 오셨을 때 비교를 하잖아요. 그 비교할 때 주로 이 빨간 점들을 많이 봐요.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으면 혀 끝에 빨간 점이 있으면 혀 끝만 아픈 게 아니고요. 혀 끝에 빨간 점이 있으면 혀 전체가 아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오셨을 때 이 혀에 빨간 이 점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, 이게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환자분들이 혀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요런 점들 말고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것들이 혀 전체에 깔려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면역을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런 게 많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레르기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게 됩니다.
그리고 마지막, 이제 제가 썸네일에 쓴 사진이죠. 자, 이런 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. 이런 게 나타나면 한의사들이, 이렇게 얘기하죠. 아랫배가 많이 차가우십니다. 라고 말씀드리죠. 이게 사실은 백태를 안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보통 백태 없애는 법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. 그런데 아마 닦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거를 아무리 빡빡 긁어내도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다시 생기거든요. 혀를 안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아서 그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혀 백태를 고치려면 몸을 고쳐야 돼요.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. 보통 한의사들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가 냉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민성 대장이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,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이 안 좋거나 뭐 생리통 이런 냉증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거를 찾아가는데요. 내가 만약에 이 백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한의원에 오지 않고 좀 좋아지는 방법을 알고 싶다.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입으로 숨 쉬는 거, 구호흡을 고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은 주무시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있거든요. 비염도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, 그래서 비염과 구호흡을 고치셔야 되고, 또 두 번째는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그런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데,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는 찬 음료수예요.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. 그런 분들 대부분 가슴에 열이 많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기시는 거거든요. 그런데 가슴은 열이 있지만 아랫배는 차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 안 좋고요. 또 우유나 맥주, 특히 맥주를 먹으면 변이 좀 풀어지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맥주를 드시면 안 돼요. 뭔가를 내가 먹었을 때 변이 좀 물러지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번 이상 보고, 또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차가운 맥주 이런 거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은 네이버에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.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. 010-4618-8275를 등록하셔서 상담을 보내셔도 되고요. 대전 강남한의원을 검색해도 나오니까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. 또 상담하실 때는 되도록 혀에 대한 상담이라면 혀 사진을 보내주시고 나이와 성별 그리고 궁금하신 점, 현재 증상을 자세히 보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